저희 집 베란다는 식물을 키우기에는 되게 좋은 공간인데 넓고 여유 있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근데 식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화분은 계속 하나둘 늘어나고 흙이나 삽, 물조리개 같은 원예용품도 자연스럽게 같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툴에도 올려보고 집에 있는 유리 선반에도 화분을 올려봤어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올릴 수 있는 화분 수는 되게 한정적이고 높낮이도 좀 애매해서 수납도 생각보다 잘 안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간만 더 복잡해 보이더라고요. 이때 느낀 게 있어요. 좁은 공간에서는 가로로 이렇게 늘어두는 것보다는 한쪽에 모아주고 위쪽 공간을 활용하는 게 훨씬 깔끔하더라고요. 바닥에 흩어져 있는 화분과 용품들이 위아래로 정리되니까 공간이 덜 답답해 보이고 시선도 훨씬 정돈돼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철제 선반이에요. 사실 처음에는 무인양품 선반을 사고 싶었거든요. 너무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고 식물 올려둬도 예쁠 것 같아서 고민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근데 식물 선반으로 쓰려고 보니까 화분도 여러 개 올려야 되고 나중에 이사를 가거나 공간이 바뀌는 걸 생각하면 선반 하나에 너무 큰 금액을 쓰는 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느낌의 철제 선반이 없을까를 찾아보다가 후기 1000개가 넘는 선반을 발견했어요. 가격대는 생각보다 괜찮은데 후기를 보니까 예쁘다, 튼튼하다, 가격 대비 퀄리티 괜찮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800 사이즈의 3단 선반을 먼저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봤고 이번에는 같은 800 사이즈의 5단 선반을 들여서 직접 조립하고 배치해봤습니다. 제가 좁은 공간에 이 선반을 선택한 이유는 크게 3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바닥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면서 위쪽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좁은 집에서는 공간이 금방 답답해 보이는 이유가 한정된 공간에서 가로로만 물건을 늘어놓기 때문인데요. 근데 선반은 같은 바닥 면적 안에서도 수직으로 공간을 확장시켜주니까 작은 집에 엄청 효율적이더라고요. 특히 이번에 사용한 5단은 기존 3단과 같은 800 사이즈인데도 위쪽으로 공간이 좀 더 생기니까 화분이랑 원예용품 이런 거를 되게 여유롭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는 수납 가구인데도 인테리어 효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저는 선반이 단순히 물건을 올려두는 가구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식물을 올려두니까 공간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더라고요. 특히 식물은 높낮이가 생기면 훨씬 풍성해 보이잖아요. 바닥에만 놓여있을 때보다 선반 위에 단차를 두고 배치하니까 입모양도 더 잘 보이고 공간도 훨씬 세련돼 보였어요. 그냥 화분을 보관하는 느낌이 아니라 작은 베란다 안에 미니 정원 같은 분위기가 생긴 게 너무 좋았어요. 세 번째는 공간이 훨씬 넓어 보인다는 점이에요. 사실 식물이 줄어든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선반 위로 올린 식물은 더 많아졌는데 바닥에 흩어져 있던 화분들이 한쪽으로 모이고 위아래로 정리가 되니까 공간이 훨씬 덜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만족스러웠어요. 새 가구를 크게 들인 느낌이라기보다 흩어져 있던 공간을 하나로 정리해준 느낌이라 베란다가 훨씬 넓고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좁은 집에서 선반을 고를 때는 단순히 물건을 많이 올릴 수 있는지만 볼 게 아니라 내 공간의 시선을 정리해줄 수 있는지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사이즈와 옵션은 영상 마지막에 공구 정보와 함께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선반 디테일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선반을 고를 때 중요하게 본 건 디자인, 내구성, 활용도, 조립 난이도였어요. 좁은 집에서 쓰는 가구는 한 공간에서만 예뻐야 하는 게 아니라 베란다에 둬도 괜찮고 부엌이나 팬트리, 다용도실로 옮겨도 계속 쓸 수 있어야 오래 쓰기 좋더라고요. 먼저 디자인부터 보면 철제 선반이라고 하면 조금 차갑거나 투박한 느낌을 떠올리기 쉬운데 이 선반은 무광 실버라서 그런 느낌이 덜했어요. 반짝거리는 실버가 아니고 차분한 무광 느낌이라서 공간이 깔끔하게 정리돼 보이고 저는 식물 옆에 너무 화려한 가구를 두는 것보다 식물이 돋보일 수 있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다음으로 중요하게 본 건 내구성이에요. 선반은 특히 책이나 주방가전, 화분처럼 생각보다 무거운 물건을 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식물 선반으로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화분은 물을 주고 나면 흙이 물을 머금으면서 무게가 생각보다 훨씬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물 선반을 고를 때 디자인만큼이나 하중을 꼭 보는 편이에요.
이 선반은 칸당 최대 하중이 40kg 정도라서 화분 여러 개를 올려두기에도 굉장히 안정감이 있었어요. 제가 기존에 사용하던 3단도 한동안 식물 선반으로 계속 사용을 해봤는데 흔들림이나 처짐 없이 잘 버텨줘서 이번에 5단까지 드리게 됐어요. 저는 아래 칸에는 무게감 있는 화분이나 원예용품들을 두고 위쪽으로는 작은 화분이나 오브제를 두어서 무게 중심을 잡아줬어요. 이렇게 배치하면 보기에도 안정적이고 사용할 때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구매할 때 바퀴 옵션도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기존에 쓰던 3단에는 바퀴 없이 사용을 했었고 이번 5단 선반에는 바퀴를 달아봤어요. 바퀴가 없는 기본 다리는 수평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바닥 높낮이가 조금 다른 공간에서는 꽤 유용했어요. 특히 베란다나 다용도실처럼 바닥이 완전히 평평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수평을 맞출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5단에 바퀴를 달아보니까 저는 확실히 바퀴 있는 쪽이 더 편하게 느껴졌어요. 식물 선반은 화분을 되게 여러 개 올려두다 보니까 한 번 자리 잡으면 옮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바퀴가 있으니까 청소할 때 선반을 살짝 밀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 베란다 위치를 또 바꾸고 싶을 때도 한 번에 옮길 수 있어서 훨씬 덜 번거롭더라고요. 다음은 선반 간격이에요. 식물은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작은 화분도 있고 잎이 이렇게 길게 올라오는 식물도 있고 그리고 선반 간격이 되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생각보다 배치가 좀 애매해질 때가 많더라고요. 이 선반은 근데 15cm 단위로 이게 선반 간격을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린 식물 크기에 맞춰서 배치할 수 있는 것도 저는 활용도가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수납만 되는 게 아니라 식물들이 층층이 보여서 베란다 분위기가 훨씬 풍성해 보이더라고요. 식물뿐 아니라 저는 부엌에 두었을 때도 칸을 다르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전자레인지나 밥솥같이 높이가 있고 좀 부피가 큰 물건들도 그에 맞게 조절 가능하니까 활용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조립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5단 선반을 새로 받아서 직접 언박싱하고 조립까지 해봤는데요. 조립 방식 자체가 복잡하진 않았어요. 다만 상판이랑 프레임이 이렇게 단단하게 맞물리는 구조라서 끼울 때 어느 정도 힘은 필요해요. 전동 공구 없이 조립은 가능하지만 혼자 하면 좀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2인 1조로 조립하는 게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조립 전에 어떤 칸에 어떤 걸 둘지 대략적으로 생각해 두는 거를 추천드려요. 간격을 나중에 바꿀 수는 있지만 이게 또 식물을 다 올리고 그 뒤에 조절하려면 생각보다 되게 번거로울 수 있거든요. 조립할 때는 이건 꿀팁이라면 꿀팁인데 상판 모서리 부분에 책이나 두꺼운 천을 대고 이렇게 두드려 주시면 이렇게 변형이 없이 조립을 할 수 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조립하실 분들은 두드리는 소리가 날 수 있으니까 너무 늦은 시간보다는 낮 시간대에 조립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정리를 해보면 무인양품 선반처럼 심플한 감성은 갖고 싶지만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분들, 좁은 집에서 수납과 분위기를 같이 잡고 싶은 분들, 식물 선반이나 주방 수납 선반처럼 여러 공간에서 쓸 수 있는 가구를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올린 시점부터 4일 동안만 10% 할인된 가격으로 공구가 진행되니까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기간 내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철제 선반 정보랑 사이즈 옵션,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정리해 둘게요. 오늘 영상이 좁은 집에서 가구를 고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내에서 식물을 예쁘게 키우는 방법과 플랜테리어에 도움되는 아이템들 앞으로도 꾸준히 소개해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